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문제집으로 수업이 진행되고요. 7월, 8월 달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 희망으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해. 문제 좀 푸는 거 적응되고 하면 나아진다고요, 분명히. 지금은 2달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잖아. 근데 이제 문제풀이 지나면 그때 확실히 다른 과목도 나아지게 돼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뭐 문제는 미리 풀어오시면 좋지만 안 풀어줘도 돼요. 2차는 풀 시간도 없어. 그래서 그냥 수업 시간에 같이 푸시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1차 같은 건 좀 1차는 좀 미리 풀어오고 하면 도움이 되는데 2차까지 그럴 시간이 없다고. 이상하게 시간이 없어. 휴가는 가실 거잖아. 휴가는 갈 건데 문제를 풀어올 시간은 없다. 그래요. 자, 문제를 일단 문제집을 보면요. 25페이지부터 보시면 25페이지 앞에 뭐 목적하고 성격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게 필요한 거면 몇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성격은 지금까지 한 번밖에 안 나왔고 목적도 안 나온 지가 꽤 됐어 지금. 목적도. 자, 1번은 성격 문제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성격. 1번은 민법과 상법에 대해서 특별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 그러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민법, 상법보다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돼요. 그러니까 1번이 바로 틀렸고,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가 기본법, 일반법이에요. 거기 동그라미 2번 지문은 일반법이 기본법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2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인지만 좀 주의하시면 돼. 부동산 중개에 대해서는 기본법, 일반법 같은 말.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먼저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법이. 그리고 3번이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게 같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혼합법, 중간법 이렇게 불러요. 혼합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공법적인 거, 사법적인 거.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성격만 띠고 있다. X. 사법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혼합법, 섞여 있으니까 중간법 그렇게 부른다. 그리고 4번은 너무 쉬운 거고 국내법. 한국에 있는 것만 적용되고 우리 영어 공부 안 하잖아요. 국내법이니까. 5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밑에다가 상인 적어놓고 상인. 그래서 상법이 적용이 돼요. 상법이. 이따가 또 나오게 되니까. 틀린 거는 1번. 민법,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다. 먼저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법이. 2번을 보면 2번은 틀린 거 1번. 공법, 사법이 혼합된 중간법이다. 맞죠? 혼합되어 있다. 혼합법, 중간법 같은 말이고 2번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 선관주의무는 공인중개사 법의 규정이 없어요. 판례가 인정하는 거고 이건 민법 내용이야. 공인중개사 법에는 요거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3번은 행정처분, 벌칙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건 공법적인 거지. 그죠? 맞고 4번은 국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국내법. 맞고 국내. 5번은 중개계약은 민법이 위임계약과 유사한데 그래도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죠. 민법보다는. 특별법이니까. 중개계약, 위임계약 같은 건 아니에요. 되게 유사하니까 적용시키는데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 그다음에 나중에 민법이 적용. 그렇게요. 적용 순서가. 공인중개사법 밑에다가 5번 지문은 특별법 적어놔야죠.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니까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라고.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고요. 3번은 약간 뜬금없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 법의 규정이 있는 거. 1번 중개사무소는 등록하는 거죠.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록제도고 2번 사무소 이전은 사후신고예요. 이사 가서 신고하고 3번 소공은 인장등록 하나요? 하죠. 얘는 중개업무를 하잖아. 그죠? 그럼 중개보조는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죠. 중개보조는 쓸데가 없다.
중개보조원한테 인장 등록해라. 이거 애 2번 죽이는 거라고. 아픈데 건드리는 거잖아. 쓸데도 없는데 지금 하라 그러는 거라. 4번. 이것도 중개보조원한테 거래계약서 작성해라. 틀려줘. 할 수 없는 거잖아 이거. 아픈데 건드리는 거라고. 이거 애 2번 죽이는 거야.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못하니까. 5번. 검인신청 의무도 없죠. 개공은 부동산거래 신고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검인신청 의무 없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의무도 없고 개공은 부동산거래 신고만 의무가 있다. 개공이 중개했으면 그런 거고. 답은 일단 3번.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된다. 소공, 개공 두 명은 계약서를 쓸 수 있으니까. 26페이지에 4번 이제 나중에는 이 4번 문제만 잘 보시면 돼요. 목적만. 혹시 모르니까. 얘도 안 날 확률이 높지만 목적에서는 3가지 키워드만 잘 보시면 돼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첫 번째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해요.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 따로 딱 생기면서 전문성이 제고되는 거지. 자격증 관련 법이 딱 생겼잖아.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고 전문성 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건 뭐다? 중개업이죠. 시험 붙고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거 아니었잖아. 중개업 할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업. 그리고 3번째 목적은 되게 거창해. 국민 경제에 입하셔야겠다. 그래서 2번째 목적만 주의하자. 중개업.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이에요. 뭐가 아니냐면 부동산 거래 질서 X. 부동산 거래 질서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답은 그래서 1번. 키워드만 좀 잘 보자. 됐고 5번은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6번부터 용어 이정인데요. 용어 이정에는 한 문제가 나와요. 이제 매년 3가지를 필수로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중개업 외우셨나요? 외웠다 까먹었지 또. 외웠다 까먹었어.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필수로 외워야 돼요.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그 다음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줄여서 이제 등록한 자. 이렇게. 토를 달면 안 돼요. 자격 취득한 자. 등록한 자. 이렇게. 뭐 자격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X. 토를 달지 말라고. 자격 취득한 자. 등록한 자. 그렇게. 또 공인중개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외국에서 자격증 따온 사람 포함된다. X. 한국에서. 또 개업공인중개사는요.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를 말한다. 맞나요?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도 X. 그냥 등록한 자. 누구 때문에? 부칙상 개공. 부칙상 개공 뭐 하시는 분이죠? 옛날 복덕방 하시던 분. 이분은 등록이 있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격증이 없어. 89년 이전부터 중개업했던 그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등록한 자 이렇게 나와야지 자격 취득하고 등록한 자 X. 또 제일 많이 틀렸던 게 이거였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등록한 자. 등록한 자. 중시라는 게 아니라 등록한 자. 자, 그거 알면서도 훅 낚이니까 3가지 필수. 중개업,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록한 자. 3가지만 좀 외우고 있자. 그렇게요. 6번 문제를 보면요. 기억, 개업공인중개사, 개설 등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거 아니라고. 어떻게 바꿔야 돼요? 개설 등록한 자. 니은은 소공은 자격증 있는 직원이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는 직원이고. 소공은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죠. 중개업무 할 수 있고 중개업무 보조할 수 있고. 그리고 법인에서 자격증 있는 이사급도 포함. 가로 내용이 틀렸네. 제외가 아니라 포함.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이사급이 소공에 포함되니까 이 직원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직책은 계속 이사급이에요. 하는 일만 똑같은 거야. 하는 일만. 이사급은 신고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를 바꿔야 돼요. 이사급은. 근데 직원들,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은
고용하거나 그만두면 신고하면 돼. 직원들은 신고하고 이사급은 등기부를 바꿔야 돼요. 직책이 달라. 다만 하는 일이 똑같아서 자격증 있는 임원, 사원, 이사급을 소공에 포함된다. 제외한다가 아니라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디귿은 뭐가 틀렸어요? 중개보조원이 키워드가 뭔데요? 자격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격증이 없다는 말이 없잖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런 말이 있어야죠. 소공은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틀린 거고. 그게 키워드인데. 리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 맞아요? 자격 취득한 자라니까요. 자격 취득한 자, 합격한 자가 아니라. 그러면 자격 취득한 자랑 합격한 자가 달라요? 다르네. 달라요. 시험 합격했다가 나중에 취소될 수 있잖아. 그러면 합격했었으니까 이 사람 공인중개사예요? 자격 취소됐는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야지. 시험에 붙었다고 공인중개사 맞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 꼭 그런 거는. 자격이 취소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붙기는 붙었잖아. 추억 속의 공인중개사지 그 사람은. 어쨌든 그래서 자격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야 돼. 적어놓긴 해야겠다. 치사반스 똥반스라고. 어우 너무 치사하다 이거.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설마. 그 다음 미음은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 가로하고 적어놓자. 퍼펙트. 꼬투리 잡을 게 없잖아. 완벽하잖아 이거는. 퍼펙트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퍼펙트 이렇게 적어놔야 돼. 있어 보이게. 그 다음 중개는 거래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이 매매하는 거 도와주는 거고요. 임대인 임차인이 임대차 하는 거 가서 도와주는 거 알선 그런 거예요. 지금 개공과 중개 의뢰인이 매매 교환 임대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거래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 걸 가서 도와주는 게 중개다. 그렇게요. 옳은 건 한 개. 그렇게 보시고 옆에 7번 문제는 넘어가고요. 8번 문제, 7번 문제는 똑같은 게 있어서 8번 문제를 볼게요. 용어로 틀린 거 1번, 8번에 1번 개공은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작년 문제였는데 8번이 답은 1번. 틀릴 수가 없는데 또 엄청 틀렸어.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라고요? 등록한 자.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업을 하는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등록한 자 이렇게 나와야지. 틀렸잖아. 답은 1번. 1번 찍고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 계속 또 읽어보는 거죠 이제. 중개업은 다른 사람 을에 일정한 보수 중개업으로 맞죠? 퍼펙트 맞고 이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중개업은. 2번, 3번 소공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키워드 자격증 있는 직원 가로 내용 잘 돼 있나요? 잘 돼 있죠. 임원 사원인데 공인중개사인자 포함 자격증 있는 이사급 포함 중개업무 수행하고 중개업무 보조하고 다 할 수 있고. 4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자 맞죠? 자격 취득한 자. 개공은 등록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한 자. 5번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변경에 알선하는 거 맞고 답은 1번. 그러니까 1번 찍고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외우고 있으면 된다고. 그걸 정확하게. 그거 아니면 그냥 딱 하는 거지 그냥. 8번의 답은 1번. 점수를 주려고 냈는데 엄청 또 낚였더라. 그럼 사람들이 뭐를 답을 했을까? 3번을 답을 했어. 잘 모르겠으니까 긴 게 답이다. 그렇게. 잘 모르면 그냥 긴 거 답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 아니, 이거 쉬운 거라고. 오히려 우리는 긴 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다음 9번 문제 풀어볼게요. 팔레트도 틀린 거. 자, 1방 개공이 매도인 쪽만 의뢰를 받았대요.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게 중개가 되나요? 되죠. 중개 행위도 되고 되는 거야. 1방만 의뢰가 있어도 되고 쌍방 의뢰했으면 당연히 되고 양타를 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1방 의뢰 받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1방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가 돼야 된다. 지금. 그래서 1번이 틀렸네. 쌍방 모두 의뢰를 받아라.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쌍방 의뢰 받아도 되고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되고. 답은 1번. 2번은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데 업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하는 거. 계속적, 반복적, 영업적으로. 그래서 사무소 갖추고 간판을 걸었대요. 그러면 그거는 업으로 한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한 건 업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럼 질문. 관공서에서 했대. 주민들 복지 차원으로 업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돈 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관공서에서 하는 거. 기업체에서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했대요. 그런 것도 업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 키워드가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 우연히. 어쩌다가 하는 거는 업으로 한 게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넘겨보면 28페이지에서 3번 중개대상물 할 때 하겠지만 중개대상물은 건축물은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도 되거든요. 다 지어진 것도 되고 안 지어졌지만 특정된 것도 돼요. 장래에 건축될 건축물도 이따 나오니까. 4번 5번을 먼저 볼게요. 5번 작년에 나왔는데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명인 방법을 갖췄대요. 얘는 된다. 얘는 그냥 수목이 집단은 안 돼요. 근데 명인 방법 갖추면 돼요. 거기다가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권 X 적어놓고 명인 방법 갖추면 사고 파는 게 돼. 사고 파는 게. 근데 그거 담보로 맡기는 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되기는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명인 방법 갖추면. 이따 또 나올 테고. 자, 4번을 설명드릴게요. 4번이 그죠? 뭐냐면 갑. 얘가 이제 채무자, 돈을 꾸는 사람. 채권자, 은행이었어요. 을이 대출할 선 없죠요. 대출을 알선한대요. 얘가. 이렇게 의뢰받은 거죠, 이제. 야, 나 돈 좀 꺼주라. 했더니 얘가 자기 돈 꺼준 게 아니라 알선을 한 거예요. 얘는 대출 알선업자니까. 이렇게 1억을 꺼주는 거를 알선을 했고요. 얘가 1억 꺼주면서 당연히 담보로 잡아야지. 그래서 갑 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한 거고. 그리고 일 끝나고 고리의 수수료를 얘가 받았고. 그리고 얘는 업자니까 이런 거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돈을 준 다음에 고리의 수수료를 준 다음에 갑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대법원에 올라갔어. 대법관들 얘를 딱 보니까 처벌하고 싶어. 마음을 굳혔어. 얘를 좀 처벌하자. 왜? 고리의 수수료를 받아먹으니까. 서민들 피를 쪽쪽 빨아먹으니까 이거 처벌하자 했는데 이 옛날이었어요. 이게 거의 30년 전이에요. 이 판례가 95년대에 나왔거든요. 95년대. 그러니까 실제 사례는 90년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된 거지. 그때 옛날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어. 그래서 처벌했는데 뭐로 처벌했냐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했어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이게 뭔데요? 무등록 중개업? 계공 아닌 자, 일반인. 얘는 계공이 아니에요.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3학년 3반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야.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계공이 아닌 사람이 중개업했다 그러면. 그럼 보세요 이제. 얘는 계공이 아니에요. 대출할 수 없자지. 얘가 한 행동, 요게 중개업이다. 그럼 얘는 처벌되는 거야. 중개업이 아니면 무죄. 얘가 한 요 행동이 중개업인지를 판단을 해보자 그거예요. 자, 중개업은 세 가지가 있어야 중개업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다른 사람 의뢰가 있었고 돈도 받았고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예요. 그러니까 매매로 소유권 넘어가는 거 도와주는 것도 중개고 임대차로 임차권 넘어가는 거 도와주는 것도 중개고 전세로 전세권 넘어가는 거 도와주는 것도 중개 저당권 설정하는 거 도와주는 것도 중개. 이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중개를 업으로 한 거예요. 이게 중개업이래 판례가. 다른 사람 의뢰도 있고 돈도 받고 저당권 설정 알선 업을 하는 것도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라서 야 이거 중개업이다. 유죄. 중개업이니까. 근데 또 이제 얘가 억울하네? 왜? 아니 대출할서를 했는데 지금 무등록 중개업이래.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 보통 무등록 중개업은 매매, 임대차 이런 거 중개하고 무등록 중개업이잖아요. 얘 지금 뭐 했는데? 대출할선. 대출할선 했는데 무등록 중개업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우겨봤죠 이제. 저는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거, 이거. 금전소비대차, 어려운 말로. 돈 빌려주는 거를 알선한 거고, 저당권은 그냥 꼽살이 껴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잖아요. 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얘는 대출할 수 없자니까 주로 한 건 이거고, 저당권은 은행에서 그냥 꼽살이 껴서 한 거야. 판례가 그래도 상관이 없대. 왜냐면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이루어진대요. 함께. 그러니까 이런 경우이나 생각해 보세요. 돈을 안 빌려줘요. 저당권만 설정한대. 돈을 안 빌려주고. 불가능하잖아. 그런 거는. 무효 그런 건 안 된다고요. 당연히 함께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둘 중에 뭐가 주가 되는 거냐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리는 게 주, 핵심인 거야. 저당권은 꼽살이 껴있는 게 그냥. 그래서 얘가 주, 얘가 부수된 모습을 항상 함께 이루어지니까 금전소비대체 부수했어도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중개한 거니까 그냥 유죄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출할선하고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 이제 이런 판례가 안 나와. 법이 정비가 돼서. 처음이자 마지막. 굉장히 재수가 없는 사람이야. 시험엔 잘 나온다고 이거. 틀리면 같이 재수가 없어져. 꼭 맞춰야 돼 이거. 자, 세 가지만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저당권 이렇게 나와요. 저당권. 그럼 이거 중개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저당권. OX. 저당권 이렇게 나오면 O.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렇게 나와도 그냥 우리가 O라고 하잖아. 소유권. 저당권 O. 그러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 이렇게 나오면요. 그것도 O. 항상 함께 이루어지니까.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 그것도 O. 근데 이제 세 번째 금전소비대차 이렇게 나왔어요. 금전소비대차 OX. 그건 X.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중개할 수가 없어 우리가. 거기 꼽살이 껴있는 저당권이 된다는 거지.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저당권 O.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한 저당권 O. 금전소비대차 X. 그리고 이 판례에서 저당권 등 담보물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당권 등 담보물건. 이것도 중개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등 담보물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저당권 친구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근저당권. 보통 다 근저당이죠. 채권 채권도가 있는 거. 근저당권.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 우리 가담법 시간에 배우는 거. 중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담법을 배우고 하는 거잖아요. 배우기는 했잖아. 하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가담법. 이런 것도. 저당권 친구들. 돈 빌려주고 담보로 잡는 것도 된다. 그러니까 저당권 등 담보물건. 이 표현도 잘 기억해야 돼요. 판례가 쓰는 표현이어서. 그래서 4번 지문이 저당권 등 담보물건도 중개 대상에 포함된다. 판례가 쓰는 표현. 중개할 수 있는 거다. 금전소비대체 부수했어도 되는 거고. 얘가. 그래서 4번도 여기 중개업이 되는 거고. 대출할 수 업자가 이렇게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고. 일반인이 중개업한 거라서. 됐고. 1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기출문제인데요. 옳은 거. 1번 외국에서 자격 취득했대요. 공인중개사가 아니다니까 맞죠? 외국은 한국에서 시험 붙어야 되고. 2번 모든 계공이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네. 누구 때문에? 부칙상 계공. 이분은 폐업은 돼요. 근데 재등록이 안 돼.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시험 붙어서 공인중개사인 계공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칙상 계공으로 등록은 안 된다고. 폐업하면 끝이야 그냥. 폐업하면. 기득권 보호로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89년 이전부터 자격증 없는데 계속 했으면 쭉 하시는 거야. 폐업하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또 제발 저한테 이거 질문하면 안 돼. 뭐냐면 부칙상 계공은 새롭게 등장할 수 없다고 이제. 안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어떤 분이 자꾸 저 찾아와서 자기 이거 하겠대. 부칙상 계공. 시험 보기 너무 힘드니까 이거 붙기 힘드니까 그냥 부칙상 계공 하겠대. 자기. 안 된다고. 이제 시험 붙어야 된다고. 89년 이전부터 했던 분들인데 지금. 안 되는 거야. 이거 될 수 있으면 진짜 이거 하지 왜 공부하고 있어 우리가. 이거. 그 다음 3번은 중개행위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아요. 항상 판단 기준은요. 객관적 판단. 뭘 물어봐. 이거 판단해봐라. 그럼 판단 기준 어떻게 판단? 객관적 판단. 중개를 업으로 했대요. 어떻게 판단해요? 객관적 판단. 중개행위.
객관적 판단. 뭐 고용인 업무상행위, 객관적 판단. 뭔가 판단할 때는 다 객관적 판단. 왜? 객관식 시험이잖아. 다 객관적 판단해야지. 우리 객관적 판단,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중개행위도 객관적 판단한다. 틀린 거고요. 그 다음 4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다. 중개 완성도 안 됐는데 매매 임대차가 체결 안 됐는데 미리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중개 완성됐을 때 쓰는 거지. 중개 완성도 안 됐는데 미리 써놓고선 매매 계약서 미리 써놓고선 막 이렇게 숙성을 시킨대 이렇게 쭉 말이 안 되잖아. 중개 완성됐을 때 쓰는 거다. 5번 이 법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중개 업무를 적절하게 규율하고. 얘는 뭐가 틀린 거예요? 뒤에가 중개 업무가 아니에요. 중개업. 아까 키워드 3가지가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업, 그리고 경제였잖아요. 중개업이 중개 업무도 아니에요. 또 법에 나와 있는 것만 목적이어서.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부동산 투기 방지 목적이에요? 아니잖아. 법에 안 나오면 목적이 아니에요. 중개업이라고 나와 있지 중개 업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있던 목적이거든요. 답은 그래서 1번. 그냥 1번 찍고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답이 손들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고. 11번은 안 푸셔도 되고요. 29페이지에서 12번은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또 배우시겠지만 지역 농협이 있고 이게 지역 농업협동조합, 이거 정식 명칭이 지역 농업협동조합. 얘랑 협동조합이랑 달라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법이 달라요. 농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기본법, 법이 달라. 얘는 특수법인, 중개업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하려고 만들었는데 시골에 있는 거, 또 은행도 아니에요, 이거. 시골에 있는 거고 중개업을 그냥 농지만 중개업할 수 있대요, 작게. 얘는 중개법인이에요. 중개업 하려고 만드는 거야. 중개협동조합. 얘는. 그리고 지역농협은요, 등록도 필요 없어요. 얘는 등록을 해야 돼, 중개업 할 때. 얘는 등록이 필요 없으니까 등록 기준 적용이 안 돼요.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 지역농협은. 공인중개사가. 단 한 명도. 그리고 얘는요, 등록도 하고 등록 기준도 갖춰야 돼요. 대표자 공인중개사, 대표자 제외,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 공인중개사일 거, 그런 거. 실무교육 전원 받고 그런 것들. 등록 기준 적용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역농협은요, 중개업을 작게 하니까 중개업할 때 보험금이 얼마?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얘는 법인인데 2억 이상. 개인이 1억. 얘는 보험금이 2억 원 이상. 보험금이. 차이점 4가지네. 그러니까 지역농협은 이렇게 3가지만 알고 있으면 사실 끝나요. 지역농협. 뭐 특수법인이다 이런 건 뭐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니까. 지역농협은 시골에서 농지만 취급하니까 등록도 필요 없다. 그냥 작게 하니까. 지역농협만 그렇고 등록 기준도 적용이 안 되고 공인중개사 한 명도 없어도 되고 보험금은 또 작게 중개업하니까 1,000만 원 이상이고 지역농협만. 그렇게 그 내용들만 보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12번은 그냥 틀린 것만 체크해보면, 답만 체크해보면 5번인데 지역농협이나 협동조합, 분사무소 다 둘 수 있어요.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어서. 그때 책임자가 둘 다 책임자가 공인중개사, 그건 아니에요. 왜? 지역농협은 등록 기준이 적용이 안 돼서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돼.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요. 협동조합은 얘는 중개법인 되는 거니까 당연히 공인중개사야 되고 책임자가. 지역농협은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된다니까요.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공인중개사인 책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틀린 거죠, 이게.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게만 됐고. 13번, 14번도 13번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14번을 볼게요, 한번. 14번. 1번.
소공이라는 신분에서 개공이 될 수가 없는 게 맞죠. 왜? 소공은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이 되면 이중 소속 두 군데 걸치게 되잖아.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되니까. 그만두면 돼도. 2번은 중개법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중개법인 자체예요. 법인도 독립된 사람이다 들어봤잖아요. 법인도 독립된 사람인 거지. 법인에서 대표자가 개공이다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법인인 개공 이렇게 하잖아. 법인 자체가 그냥 개공이에요. 3번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 종류는 법인인 개공, 법인 자체,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리고 부칙상 개공 이렇게 세 가지. 지금은 뭐만 된다?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인 개공만. 부칙상 개공은 새롭게 등장이 안 된다. 부칙상 개공은. 그 다음 4번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도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렇게. 그리고 5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등록 없이 중개업하는 법인 지역농협 얘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은 아니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은요 등록이 있어야 돼. 얘는 등록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상 중개업하는 그 개공이 아니라고요. 다른 법에서 그냥 중개업할 수 있도록 되는 것 뿐이에요. 다른 법에서 뭐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됐고 그냥 14번 문제도 살짝 무시하셔도 될 것 같다. 13번, 14번은 무시하고 15번은요. 예전 기출문제인데요. 15번은 30페이지 15번은 옳은 거 1번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다니까 맞죠?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는 직원 그게 키워드예요. 소공은 자격증 있는 직원이고 그리고 자격증 있는 이사급도 포함되고 그럼 질문 드려볼게. 법인에서 자격증이 없는 이사급이 중개보조원에 포함된다. 맞아요? 자격증 있는 이사급은 소공에 포함돼요. 그럼 자격증 없는 이사급이 중개보조원에 포함된다. 맞아요? X 그건 아니에요. 왜?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나 이사급인데 야 너 중개보조원에 포함되지. 그만둬버리죠. 확 그냥 자존심 상하게. 이사급인데 하는 일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 사람은 관리이사예요. 관리이사. 중개보조원과 하는 일이 똑같지 않아요. 근데 자격증 있는 이사급은 소공과 하는 일이 똑같다고요.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가끔 모의고사는 나오거든요. 자격증이 있는 임원 이사급이고 사원 이사급이죠. 얘들 임원 사원 어디에 포함된다? 소공에 포함된다. 포함. 맞아요 이거. 근데 자격증이 없는 임원 사원 이사급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중개보조원에 포함된다 그러면 X라고요. 이거는 직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똑같지가 않다. 얘는 관리이사, 이사급 관리이사. 니은 중개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라 불요식계약이에요. 모든 중개계약이 불요식. 우리 중개의뢰할 때 그냥 구두로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토집하는 거 좀 도와줘. 그렇게 할게. 낙성, 불요식. 모든 중개계약이. 이렇게요. 그래서 기역, 니은만 보면요. 답이 손들고 있어. 일단 기역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역이. 그죠? 5번 제끼고 니은은 X니까 니은 들어가는 거 제끼시면요. 1번 제끼고 그리고 2, 3, 4네. 한 가지 더 봐야 되겠네요. 뒤에까지 봐야 되겠네요. 뒤에까지 보면 답이 손들고 있겠다.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돈을 안 받았어. 중개업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중개업은 꼭 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디귿 들어간 것도 제끼면 답은 2번이잖아. 끝까지 안 봐도 답이 손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개업은 꼭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리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볼 필요가 없었다고. 개공이 다른 개공인 법인이 사원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렸잖아. 임원 사원 다 안 된다고요. 딴 데 취업하는 게 안 된다고. 개공이 다른데 이사급으로 취업했다. 이중소속. 개공이 딴데 중개보조로 취업했다. 이중소속. 다시 등록했다. 이중등록. 두 군데 걸치는 거. 딴 데 취업하는 거 안 되고 다시 등록도 안 되고. 그리고 미음은 부동산 뉴스 대표는
이와 유사한 명칭에서 사용이 금지가 돼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 뉴스 대표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이따 또 나오게 되니까. 답은 2번. 그러니까 박스 형태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끼라고. 제끼는 거 연습해야 돼. 그러면 끝까지 다 안 봐도 모르는 게 있어도 답을 고를 수가 있다고요. 실수도 안 하고. 다 보고선 고르는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이 다 보고선 OX 해놓고선 딱 보면요. 여러분이 해놓은 게 지문에 없어. 분명히. 다시 봐야 돼. 그럼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제끼는 걸 연습해야 돼. 제끼는 거를. 자, 16번은 중개랑 중개업을 비교하는 건데요. 자, 중개랑 중개업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차이점 뭐냐면 보수예요. 중개는 돈을 안 받아도 중개가 돼요.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건 돈을 안 받아도 된대요. 무상의 중개가 돼요. 근데 중개업은요, 보수가 요건이에요. 꼭 돈을 받아야 돼. 꼭 돈을. 그러니까 질문. 무상의 중개업 돼요, 안 돼요? 무상의 중개업. 어떤 사람이 무상의 중개업, 무상의 중개업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야. 돼요?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입을 찢어야 돼. 그거 허언증이야. 왜 헛소리 하고 다녀? 무상의 중개는데도 무상의 중개업은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첫 번째 차이점이 보수. 근데 두 번째 차이점이 더 중요해요. 뭐냐면 이거예요. 개공 아닌 자. 일반인이 했을 때죠. 개공 아닌 자는 등록이 없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이 중개를 하는 건 괜찮대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중개업이 안 돼요.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요. 3학년 3반.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개업 관련 모든 판례들이 다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예요. 일반인이 중개업했으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니까 아까 이것도 무등록 중개업 관련 판례잖아요. 일반인이 중개업했나 안 했나 그거잖아. 이건 중개업했으니까 유죄 이렇게 되고 중개업이 아니면 무죄가 되는 거고 일반인이 중개업을 했나 안 했나. 질문. 자, 개공 아닌 사람 그냥 일반인이 돈을 안 받고 요구 약속만 했대요. 근데 걸렸어. 자,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중개업을 안 했잖아. 요구 약속도 중개업이 아니에요. 안 받았잖아 돈을.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죄. 아니면 또 일반인이 우연한 기회에 어쩌다가 1회만 중개했대요. 어쩌다가 한 번 중개한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돼요? 안 되죠. 중개업이 아니잖아. 어쩌다가 한 번 한 건 중개업이 아니다. 무죄. 그렇게. 일반인이 중개업을 했어야만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죠. 어떤 경우였냐면 개공 아닌 자, 일반인이 주로 뭐를 했냐면 컨설팅을 했어요. 컨설팅. 얘는 컨설팅 업자였어. 그리고 부수에서 뭐를 했냐면 중개업을 했던 거예요. 중개 의뢰도 들어오니까 부수에서 꼽사리 껴서 중개업을 했던 거예요. 컨설팅을 주로 했었고. 근데 보세요 이제. 일반인이 뭐 했어? 중개업했잖아. 야, 너 일반인인데 중개업했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이야. 대법원에 올라갔어.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아니, 저는 컨설팅 업자여서 주로 컨설팅을 했고 중개업은 그냥 꼽사리 껴서 부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 얘가. 그랬더니 유죄 이렇게 됐지. 자백했잖아. 중개업을 부수해서 했어요. 했잖냐. 유죄 이렇게 된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중개업을 안 했다고 빡빡 우겨야 되는 거야? 증거가 명백한데도 빡빡 우겨? 괘씸죄에 걸릴 텐데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몰랐어요 하고 있어야 된다. 몰랐어요 그거. 심신박약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야지. 바보처럼. 그거 있어야 된다고. 혹시라도 재판받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다. 변호사가 시킬걸요? 그렇게 하고 있으라고? 하고 있으라고. 그게 제일 이거야. 자백할 수도 없고 안 했다고 빡빡 우길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인이 중개업을 할 때 대놓고선 막 딱 하는 경우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일반인이 다른 거 하면서 중개업 꼽사리 껴서 그렇게 살짝 하는 거지. 아까 이것도 금전 소비대체에 부수한 거잖아요. 이것도
컨설팅이 부수한 거잖아요. 부수해서 해도 다 중개업이 된다 그거예요. 요건만 갖추면.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 일반인이 중개업하면 그런 거고요. 자, 16번의 1번 지문은 아까 했던 거네.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알선 어부라는 것도 중개업이 되는 거고, 저당권이 중개대상 권리니까 금전 소비대체 부수해도 중개업이 되는 거고, 2번은 중개행위가 컨설팅에 부수해서 이루어져도 중개업이 되는 거고, 그것도 요건만 갖추면. 3번은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사실행위고 밑에 두 번째 줄에 의사표시 없는 거 딱 적어놔야 돼. 사실행위는 의사표시가 없는 거예요. 사실행위는. 어떻게 하냐면요. 매매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거는 의사표시가 없어. 사실행위 성격이. 미리 그냥 설명을 좀 드려놓을게요. 뭐냐면 이거예요. 어쩔 때는 중개행위라고 나오고 어쩔 때는 중개라고 나와요. 같은 말. 99%나 같은 말 바꿔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중개행위가 사실행위래요. 그럼 중개는 성격이 뭐예요? 사실행위. 똑같아. 99% 같은 말. 근데 차이점이 나중에 나와요. 손해배상, 손해 입히면 돈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그리고 보험금 청구하는 거. 손해 입었으면 보험금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말.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이런 말이 보일 때만 중개행위가 중개보다 넓다. 판례가 그렇게.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에서는 중개행위를 넓게 봐요. 개공이 손해 입혔다 그러면 다 중개행위다 이렇게 넓게 봐주고 있어. 그때만. 그거 아니면은 같은 말. 그래서 중개행위, 중개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손해배상, 보험금 청구 아니잖아요. 성격이잖아. 그러니까 사실행위고 얘도 사실행위예요. 그런데 저건 판례인데요. 그 판례 때문에 모의고사에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야 돼. 모의고사에 중개계약 이렇게 나와요. 중개계약 아니면 거래계약 이렇게 나와요. 얘 성격은 뭔데요? 중개계약, 거래계약 얘네들도 사실행위예요? 아니 법률행위. 계약은 대표적인 법률행위죠. 의사표시가 있잖아. 중개계약 법률행위예요. 중개행위나 중개가 사실행위인 거지. 뭘 물어보나 잘 봐야죠. 계약자가 들어가 있는 건 다 법률행위다. 그렇게. 지금 3번은 중개행위니까 사실행위가 맞다고. 중개라고 나와도 사실행위고. 중개계약 그러면 그럼 법률행위고. 답은 4번이고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죠. 항상 우리는 객관적 판단할 때 객관적 판단이고 그리고 5번은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중개도 되고 중개행위도 돼요. 왜? 같은 말이니까 중개나 중개행위는 99%나 그래서 일방만 의뢰가 있어도 되는 거다. 답은 4번 이런 것들 아무도 안 틀렸겠죠? 안 틀렸어요. 이것들 그러니까 틀린 거 찾는 거는 틀리시면 안 돼. 쭉 읽어보면 분명히 답이 손들고 있어. 한 놈이 딱 있어. 만약에 근데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었는데 답이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올라가서 다시 읽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딱 읽어서 필이 안 꽂히면요 두 번째 읽어도 몰라. 다 푼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나면 보든가 그렇게 해야지 바로 보면 또 안 보여. 안 보여. 괜히 시간만 잡아먹는다고. 그 다음 31페이지에서 17번 틀린 건데요. 1번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같은 말이죠. 중개행위 중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맞네. 일반인이 무등록으로 중개했대요. 괜찮다고. 중개행위 중개는 같은 말이니까 중개까지는 괜찮다고요. 처벌 안 되고. 근데 2번 무등록 중개업은요. 처벌되잖아. 3학년 3반. 행정형벌 대상이 된다. 처벌된다. 3학년 3반. 차이점. 중개랑 중개업의 차이점. 3번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 아니라 적용이 되는데 얘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판례가 있으니까. 어떤 판례냐면 이런 판례인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요. 계공은 상인이다 이렇게 있어요. 계공은 상인. 그래서 아까 적어놨잖아. 계공 상인. 물건 파는 사람인가요? 아유. 우리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전문가란 의미예요. 부동산 중개 관련 전문가, 상인. 그래서 판례 세 가지.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온 게 이 판례였어요. 개공한테 중개 의뢰를 했어요. 중개 의뢰를. 근데 돈 얘기를 안 했대. 돈을 준다 안 준다 서로 말 안 했어요. 일이 끝났어. 그럼 개공은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죠. 그게 어려운 말로 하면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다 그거야. 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돈을 준다 안 준다 서로 간에 말을 안 했다.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다. 없어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가. 왜? 전문가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하면서 야 이거 공짜게 했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공은 전문가잖아요. 돈 줄 거 생각하고 의뢰를 한 거지. 돈 얘기 안 했어도 중개 의뢰인도 돈 줄 거 생각을 했다고. 전문가에게 의뢰했으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판례. 그러면 개공이 돈을 본인이 안 받겠대. 본인이. 가능하잖아요. 무상이 중개. 돈을 안 받으면 중개업은 안 되니까. 무상이 중개. 그 돼요. 돈을 안 받겠다 그러면 안 받는 거야. 위에 건 뭔데요? 돈 얘기 안 했을 때는 주라고. 개공이 굳이 안 받겠대요. 그럼 무상. 그래도 뭐는 된다? 의무, 책임은 다 적용된다. 왜냐면 개공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무 책임은 다 하래. 돈 안 받아도, 무상이어도, 확인 설명 의무, 손해배상 책임 그런 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지. 그 문제에서. 그 다음 최근 판례는요. 개공이 상인이니까 개공이 뭐 했냐면 중개 행위를 했대요.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성격이 상행이다. 뭐죠? 상행위는 뭔데요? 상인이 하는 거. 그럼 보세요. 개공이 상인이니까 개공이 한 행동들은 뭐다? 상행이다. 상행이다. 개공이 상인이니까 당연히 하는 행동들은 상행이죠. 상행위가 상인이 하는 게 상행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죠. 그죠? 판례가 무려 3가지나 있네요. 여기서. 17번의 답은 3번이다. 보수를 받지 않았다. 무상이 중개. 그래도 규율 대상이 된다. 적용된다고. 의무와 책임은. 그거는. 그리고 4번 개공 중개행위는 사실행위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중개는 사실행위 같은 말이니까. 중개계약은 법률행위. 중개계약은. 5번은 중개의 대상이죠. 뭐를 중개하는 건데요?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거니까 매매나 임대차는 법률행위지 성격이.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거는 법률행위다. 매매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 18번 문제 기출문제인데 문제가 조금 어려웠네요. 근데 답은 또 손들고 있지. 1번 법인이 소공 업무 보조할 수 있다. 가능하죠. 소공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소공은 할 수 없는 걸 기억하는 게 더 빨라. 뭘 못하죠? 경매 관련 일은 못한다. 적어놔야 돼. 거기다가 1번 옆에다가 경매 관련 일은 못함. 경매 관련 일은 못함. 딱 적어놓고 소공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계약서 쓰고 뭐 그런 거 다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고 2번 환매는 중개 대상이 되거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3번 답은 3번이죠. 틀린 거 중개행위가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져도 중개업이 된다. 답은 3번이 틀렸고 4번은 자격 취득 후 등록을 안 했대요. 개공이 아니죠. 등록을 안 했으니까 개공은 아니죠. 얘는 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은 취득했잖아요. 자격은. 공인중개사. 5번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어. 중개보조원이 개공을 대신해서 특정 업무를 좀 했대요. 그러면 그 중개보조원을 개공으로 그렇게 기재를 한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맞죠. 아니, 중개보조원을 왜 개공으로 기재해놔.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을까는 싶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뭐냐면 개공이 스키장 가서 스키 타다가 양팔 다 부러졌대. 팔이 다 부러진 거야. 산에서 굴렀나 봐요. 스키 타다가. 팔 다 부러져갖고 글씨를 못 쓴대요. 그럼 어떻게 해? 중개보조원이 써야지 그러면 그거는. 그런 상황이면 글씨를 못 쓰는데 입으로 쓸 수는 없잖아 글씨를.
그럴 때 그러면 중개보조원이 계약서 썼으니까 중개보조원 내가 개공이야 그런 거야? 아니죠. 그냥 계약서만 써준 거지 그냥.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있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다. 어쨌든 답은 3번이고 좀 쉬었다가 환매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환매도 좀 쉬겠습니다.